네, 그럼 이번에는 필터 인풋 스트림과 필터 아웃풋 스트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필터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앞서서 여러분들이 인풋 스트림이랑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바이트 단위의 입출력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물론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객체를 생성하지 못해서 그것의 자식 클래스인 파일 인풋 스트림과 파일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쓰고 읽고를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자바 API가 제공하는 콘솔 객체, 콘솔에 출력하고 입력하고 있는 객체인 system.in과 system.out이라고 하는 객체를 사용을 해서 똑같이 콘솔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보셨습니다. 자, 결국에는 파일과 콘솔에 각각 여러분들은 입력과 출력을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인풋 스트림이라는 것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자, 그럼 필터 스트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필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그 인풋 스트림에 추가적인 기능을 부여한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필터 자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입력과 출력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필터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음으로써 추가적인 성능 향상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내지는 기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필터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호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물의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호수에서 지금 그냥 일반적인 호수에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이 있을 때 프로그램 쪽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물이 흘러 들어가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입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때 어플리케이션 바깥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 이걸 갖고 출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입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냥 호수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요. 필터 인풋 스트림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렇게 압축기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왜 샤워기 같은 경우에도 수압 세게 해주는 샤워기 같은 것들이 시중에 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만 하게 되면 조금 물살이 약한데, 수압이 약한데,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압축 장치가 들어가 있는 필터를 달게 되면 수압을 이렇게 세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필터죠. 이거 수압을 세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필터가 되는 겁니다. 자, 아니면 내가 지금은 그냥 기본적인 이런 물줄기지만 내가 여기 앞에다가 이런 필터를 달게 되면요, 이렇게 샤워기처럼 분수처럼 이렇게 물을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물론 일반적이진 않지만 만약에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별 모양의 필터를 달았다. 그럼 여기 별 모양으로 물이 바깥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바꿔 얘기하면 어떤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출력되는 물의 모양, 입력되는 물의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필터도 있을 거고, 수압을 세게 하는 필터도 있을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필터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물이 흘러나가는 방향을 바꾸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물은 어차피 필터를 달든 안 달든 물은 일단 흘러나갈 겁니다. 다만 그 물의 모양이나 물의 색이 같은 것들을 바꿔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 그게 바로 필터 스트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그림에 대한 필터의 예제가 그대로 매핑이 되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일단 이렇게 수압이 세게 해주는 겁니다. 수압이 세다라고 하는 것은 물의 흐름이 데이터의 흐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수압이 세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빨리 전송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속도를 향상시키는 기능을 하는 필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버퍼드 인풋 스트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입니다. 자,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은 기본적으로 페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앞에 그냥 버퍼드라고 하는 기능만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물의 모양을 바꾸는 겁니다. 물의 모양을 바꾸는 클래스의 기능을 수행하는 필터 스트림이 그대로 또 역시 자바에서 제공하는데, 그게 데이터 인풋 스트림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입니다. 그럼 데이터 인풋 스트림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으로 실제로 내가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출력할 때 다양한 포맷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출력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워낙에 출력할 일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실제 지금 이런 자바 IO를 배우기 이전부터도 시스템.out.println 같은 것들을 가지고 정말 많이 출력을 해보셨잖아요. 자, 이렇게 출력이 워낙에 자주 일어나다 보니 출력이라고 하는 것에 좀 특화된 필터 스트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프린트 스트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참고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system.out이라고 하는 이 객체가 바로 프린트 스트림이라고 하는 타입의 객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필터 스트림의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이해하셨죠? 결국에는 인풋 스트림의 또는 아웃풋 스트림에 추가적으로 기능 또는 성능을 개선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객체다, 클래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버퍼드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퍼드 인풋 스트림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필터 스트림은요, 속도를 향상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에 대한 기본적인 속도 향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속도를 향상할 수 있는 원인이 뭘까? 어떤 방법으로 속도를 향상할까요?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드디스크가 있고요. 하드디스크 안에 여러분들이 파일이 있습니다. 파일에다가 내가 데이터를 지금 쓰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파일을 쓴다라고 하는 것 또는 파일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write와 read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했었죠. 자, read 같은 경우에는 한 바이트를 읽는 거고요. write 같은 경우에는 물론 int라고 하는 형태로 매개 변수를 갖지만 얘 같은 경우에도 한 바이트를 쓰는 거죠. 얘도 이제 int를 리턴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바이트입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read라 write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결국에는 input 스트림과 output 스트림을 가지고 한 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쓰거나 한 바이트 단위로 데이터를 읽는 거죠. 물론 바이트 배열을 사용해 가지고 한꺼번에 여러 개의 바이트, 그러니까 묶음 형태로 읽거나 쓰거나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가장 대표적인 메서드인 한 바이트 읽고 한 바이트 쓰는 것을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파일에다가 이 파일을 한 바이트를 읽거나 또는 한 바이트를 쓰거나 이제 이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고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문제는 이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지금 SSD 같은 경우는 전자식으로 읽긴 하지만 물론 기계식으로 그냥 가정을 해 볼까요? 옛날 하드디스크 뭐 사타 방식 이런 것들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한 바이트 파일을 쓴다라고 하는 건 실제로 하드웨어적으로요. 전기적으로 그 하드디스크 안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억세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내가 라이트를 할 건데요. 여기에 만약에 100바이트를 쓸 거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한 바이트 쓰고 한 바이트 쓰고 한 바이트 쓰고 이렇게 계속 100번을 반복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하드디스크에 100번을 억세스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드디스크 안에는 파일에 100번을 억세스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실제로 메모리나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속도가 빠르지만 실제 속도가 오래 걸리는 것은 하드웨어를 접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파일을 10번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자, 버퍼드 인풋 스트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의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여기 안에다가 버퍼를 두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파일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100바이트를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단 라이팅을 할 때 버퍼를 두고, 이게 버퍼예요. 버퍼를 두고요. 이 버퍼에다가 100바이트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100바이트 쓰고 나서 100바이트가 다 모아지면 그때 파일을 한 번 딱 억세스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버퍼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메모리에 있겠죠.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쓰는 것과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쓰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스레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제가 잠깐 여담으로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컴퓨터에는 CPU랑 하드디스크 두 개만 있지 않고 가운데 메모리가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도라고 하는 것과 서로 뭐 하드디스크와 CPU는 서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쓰는 속도랑요 하드디스크의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쓰는 속도는 애초에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버퍼를 쓰게 되면 훨씬 더 속도가 빠르겠죠. 결국에는 파일 억세스할 수 있는 하드디스크에 억세스하는 횟수를 훨씬 더 줄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속도 향상의 비밀이에요. 자, 그럼 버퍼드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의 객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앞에서 개념을 설명드릴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 호수가 있고요. 이 호수라고 하는 것이 인풋 스트림이에요. 그 인풋 스트림 안에다가 여기 이제 필터를 이런 식으로 이제 필터를 다는 거잖아요. 이 필터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버퍼드 인풋 스트림입니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버퍼드 인풋 스트림 자체에서는 데이터를 뽑아내는 기능이 아니에요. 일단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그냥 변형해 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버퍼드 인풋 스트림에다가 일단 여러분들 호수에다가 샤워 꼭지를 달려면 샤워 꼭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물 호수에다 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지금 매개 변수로 인풋 스트림이 들어와야 거기 앞에다 이 인풋 스트림 앞에다가 버퍼드 인풋 스트림을 다는 꼴이란 말이죠. 이 필터를 다는 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매개 변수에는 당연히 인풋 스트림이 와야 될 거란 말입니다. 자, 이게 생성자 이거 굳이 외우지 않아도 당연히 인풋 스트림이 매개 변수로 와야 될 거다라고 하는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생성자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서 버퍼를 준다라고 했었잖아요. 이 버퍼라고 하는 것의 사이즈를 수동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정할 수도 있고요. 디폴트 값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버퍼드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의 생성자입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파일이라고 하는 파일 인풋 스트림
을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자, 파일 인풋 스트림도 인풋 스트림 있죠? 그래서 그 인풋 스트림 IS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IS라고 하는 것에서 데이터를 쓰게 되면, write를 하게 되면, 인풋 스트림이네요. read를 하게 되면, is.read 해서 100번을 읽었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 파일에 100번을 접속을 하게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요. 여기 BIS라고 하는 버퍼드 인풋 스트림을 하나 만들고 나서 이 IS라고 하는 인풋 스트림을 매개변수로 넘겨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데이터를 어떻게 읽어요? 한 번에 버퍼에다가 쫙 읽어놓고, 한 번 억세스한 다음에 쫙 읽어놓고, 그 버퍼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속도가 당연히 향상이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속도가 향상된다, 향상되지 않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졌다, 또는 상대적으로 느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의 억세스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에 대한 생성자예요. 같은 방식입니다. 역시 아웃풋 스트림의 그 타입이 매개 변수로 들어가고요. 이 사이즈, 버퍼의 사이즈를 직접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똑같은 방식이죠. 요건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인데요. 버퍼드 인풋 스트림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배포할 때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파일 아웃풋 스트림이니까 이제 아웃풋 파일이 들어가 있죠. 이 파일을 그대로 이제 지금부터 막 쓸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OS에다가 직접 내가 라이트를 하게 되면 하드 디스크에 있는 이 JPG 파일에다가 계속 억세스를 할 테니, 자, 그렇게 하지 않고 버퍼를 이용을 하게 되면 버퍼에다 예를 들어서 써놓고 이 버퍼의 결과를 한꺼번에 파일로 탁 쓸 테니까 훨씬 속도가 빠를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아웃풋 스트림이 매개 변수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을 가지고요, 버퍼드 인풋 스트림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객체를 생성했으니까요, 이 객체를 가지고 실제 파일을 한번 복사하는 예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을 복사하는 예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3개의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오리지널 파일이고요. 2개의 파일은 카피가 될 파일입니다. 네, 이미지는 좀 작은 걸 준비를 했고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시간을 재기 위해서, 실제로 데이터를 카피하기 위해서 시간을 재기 위해서 시스템 배속에 있는 나노타임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했었습니다. 자, 이 메소드는 여러분들이 한 번에 사용한 적이 있죠. 앞에서 컬렉션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을 배우실 때 어레이 리스트랑 링크드 리스트의 데이터를 삽입 또는 삭제, 추가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검색하는 경우에 시간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한번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내가 어떤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체크한 다음에 종료 시간에서 시작 시간을 체크를 하게 되면 그럼 타임 완이 나오죠. 그 최종적으로 걸린 시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나노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실제 시간이랑은 관계가 없고요. 그냥 말 그대로 시점 정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 시작 시간과 엔드 시간의 상대적인 시간, 얼마만큼 흘렀는지를 체크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파일을 복사하는 예제인데요. 파일 복사는 그냥 간단하죠. 기본적으로 인풋 스트림 하나랑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요. 인풋 스트림에서 데이터 그냥 그대로 읽은 다음에 그 읽은 데이터를 그대로 여기에 아웃풋 스트림에다가 라이트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한 바이트 읽은 다음에 한 바이트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2개의 파일을 만들어 놓고 오리지널에서 데이터를 하나 읽어서 한 바이트 읽어서 그 다음에 한 바이트를 그대로 썬 꼴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복사입니다. 복사 별거 아니죠. 그냥 한 바이트 읽어서 한 바이트 집어넣은 겁니다. 자, 다만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에 그냥 말 그대로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만 사용을 하게 되면 하나의 파일을 읽기 위해서 오리지널 파일을 억세스해야 될 거고요. 하나의 그 한 바이트를 또 쓰기 위해서 카피 파일에다가 또 억세스를 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가 만약에 총 1000개라고 한다면 1000번 오리지널에 억세스해야 될 거고요. 1000번 카피 파일에 억세스해야 될 겁니다. 속도가 조금 오래 걸리겠죠. 억세스 속도가 빨리 걸리겠죠. 자, 여기 볼게요. 실제로 시간을 재봤더니 이렇게 나노타임으로 이만큼의 나노타임이 생겼습니다. 자, 트라이 캐치에서 지금 트라이 위드 리소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여기는 IS라고 한 것과 OS라고 하는 것이 트라이 캐치 문이 끝나면 자동으로 클로즈 될 수 있도록 트라이 캐치 위드 리소스 구문을 사용을 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아무튼 자동으로 클로즈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외 처리 때 다뤄본 적이 있으시죠? 자, 그럼 이번에는 앞에랑 다르게요. 한 줄만 더 추가했습니다. 자, 트라이 캐치문 안에 if, 그러니까 여기 지금 IS라고 하는 인풋 스트림과 OS,
라고 하는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는 여기 IS랑 OS에다가 직접 데이터를 읽거나 썼단 말이죠. 근데 그 사이에 하나의 과정을 더 집어넣습니다. 자, 버퍼드 인풋 스트림을 하나 정의를 했고요. 버퍼드 인풋 스트림의 매개 변수로 생성자로 IS라고 하는 인풋 스트림을 넘겨줬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했고요.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의 매개 변수로 OS를 넘겨줬습니다. 자, 이제 여기 있는 BOS와 BIS에다가 데이터를 읽거나 쓰거나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기본적인 개념은 원래는 호수가 이렇게 있고요. 물이 막 흘러나갈 거고 다시 호수가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자, 그럼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들어오는 게 입력이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나가는 게 출력이라고 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 한 거라고요? 수압이 세지는 필터를 이렇게 땅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정확하게 대칭으로 이렇게 다른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버퍼드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개념 이해하셨죠? 자, 그럼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BIS에다가 리드를 했고요. 아까는 IS에다가 리드를 했는데 이번엔 버퍼드 인풋 스트림에다가 리드를 했고요.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한테 라이트를 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파일에다가 바로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버퍼 내부적인 메모리에다 일단 써놓고 그 메모리가 일정량 사이즈가 차게 되면 그때 한꺼번에 파일을 억세스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시간을 쟀습니다. 스타트랑 엔드를 가지고요. 이번엔 타임2라고 썼습니다. 자, 그래서 타임2라고 하는 놈을 재봤더니 이 정도의 시간이 나왔고요. 앞에 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타임1과 타임2의 비를 한번 구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176배 빨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실제 파일의 사이즈, 이미지의 사이즈가 달라지면 또는 이미지의 예를 들어서 동영상이다. 이렇게 파일이 커지면 훨씬 더 그 비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작은 이미지 같은 경우에 지금 176배 정도 빨라졌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버퍼드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이 속도가 왜 빨라질 수밖에 없는지, 왜 그러면 버퍼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속도를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건지, 그거 하나랑요. 두 번째는 버퍼드 인풋 스트림을 사용해서 실제로 그 이미지를 복사 예제를 지금 여기서 구현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연결해야 되는지라는 거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서 버퍼드 인풋 스트림과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필터 스트림에 대해서는 알아보셨으니까 이번에는 다양한 모양, 다시 말해서 호수로 따지면 샤워 꼭지의 그 모양이 어떨 때는 분수 모양, 어떨 때는 별 모양, 어떨 때는 뭐 묶어서 그냥 물줄기처럼 나오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뽑아내거나 다시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 인풋 스트림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을 다양화하겠다라고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게 바로 데이터 인풋 스트림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똑같이 read라고 하는 것과 write라고 하는 놈 가지고 데이터를 한 바이트씩 쓰거나 읽거나 지금 했단 말이죠. 지금 그걸 배우고 계시는 거니까요. 오리지널 인풋 스트림과 오리지널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바이트 단위로 읽거나 쓰거나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나는 그렇게 안 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int로 쓰고 싶어요. 롱으로 쓰고 싶어요. 또 더블로 쓰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고 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int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485라고 하는 숫자가 있다가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이걸 한 글자씩 쓸 수 있으니까 바이트 단위로만 쓸 수 있으니까 이걸 보내기 위해서 처음에는 4를 보내겠죠. 자, 그 다음에 8을 보낼 겁니다. 그 다음에 5를 보낼 겁니다. 그럼 수신자 측에서는 4라고 하는 숫자랑 8이라고 하는 숫자랑 5라고 하는 숫자를 3번 받은 거죠. 하지만 수신자 측에서는요 485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4와 8과 5를 받은 거죠. 그럼 수신자 측에서 485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받은 거에다가는 곱하기 100을 해야 될 거고요. 플러스 두 번째 받은 거에다가는 곱하기 10을 해야 될 거고 플러스 세 번째 받은 거에다가는 곱하기 1을 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해야지 수신자에서 비로소 485라고 하는 숫자를 인식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이해가 가셨습니까?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int 값을 집어넣고 싶어요. 그럼 int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4바이트잖아요. 그럼 4바이트를 보내기 위해서 내가 바이트 단위로 입출력하기 위해서는 int 값 하나를 보내려면 결국엔 몇 개를 보내야 됩니까? 4개를 보내야 되겠죠. 4바이트니까. 그럼 int 값 4개를 첫 번째 바이트는 뭐고 두 번째 바이트는 뭐고 이렇게 바이트 단위로 보낸 다음에 똑같이 수신자에서는 실제 int 값이 가리키고 있는 그 값을 찾아내기 위해선 방금 여러분들이 4와 8과 5를 가지고 485를 끄집어냈던 것처럼 첫 번째 바이트에다가 곱하기 얼마, 두 번째 바이트에다가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int 값을 조합해야 된단 말이죠. 그나마 정수는 아주 양반인 택이죠. 만약에 더블처럼 또는 플러처럼 뭐 58.45 뭐 이런 식의 데이터를 만약에 내가 보낸다고 쳐보겠습니다. 더블 같은 경우는 8바이트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여기서 가수 뽑아내야 되고 지수 뽑아내야 되고
결국에는 수신자 측에서 8바이트를 송신자가 보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실제로 58.45라고 하는 이 숫자를 명확하게 더블값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정말로 많은 공을 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힘들겠죠. 자,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제공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인풋 스트림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입니다. 지금 이거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러면 데이터 인풋 스트림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을 생성하는 생성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호수가 있으면 거기 앞에다가 내가 이렇게 뭐 별 모양이 표현되어져 있는 그 샤워 꼭지를 연결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뭐 이렇게 분수가 나오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뭐 두 줄기로 이렇게 분수가 나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앞에다 필터를 말 그대로 여러 개를 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버퍼드 인풋 스트림처럼 기본적으로 매개 변수로는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is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is라고 하는 것이 똑같이 여기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을 입력 매개 변수로 가지면서 데이터 아웃풋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으로 넘겨주게 되면 이제 이 dis는요, 단순히 바이트 단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int나 long이나 플롯이나 더블 같은 것들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입력 매개 변수로는 아웃풋 스트림을 갖게 될 거고요. 똑같이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서 이번에는 DOS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출력을 함으로써 다양한 타입의 결과들을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네, 데이터 인풋 스트림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은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출력하거나 입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메서드를 보시게 되면요, 일단 데이터 인풋 스트림도 인풋 스트림이기 때문에 인풋 스트림에 대한 모든 메서드를 다 상속받았거나 자기가 구현했을 거란 말이죠. 자, 그 메서드가 기본적으로 read라고 하는 것과 write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인풋 스트림으로부터 상속받은 또는 아웃풋 스트림으로부터 상속받은 기본적인 메서드들은 다 가지고 있을 거고, 여기가 바로 이 빨간색 박스가 바로 데이터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에서 추가로 정의한 메서드입니다. 자, 보시면 되게 직관적이죠. read 불리언부터 시작을 해서 read 더블까지, 또 심지어 read UTF라고 하는 것들도 가능하고요. 자, 결국에 한글 같은 것들도 처리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문자열도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거랑 그대로 대칭 구조로 write boolean, write byte, write character, 또 write double까지 그대로 있고요. 여기서 write UTF, write bytes에서 스트링을 직접 집어넣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추가 메소드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내가 데이터를 쓰고자 할 때 바이트 단위로 쓰거나 또는 쇼트 단위로 쓰거나, 그러니까 바이트 단위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여러 가지 단위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바이트 단위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read 바이트와 write 바이트, 이 두 가지의 기능만 기본적으로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한번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파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파일은 파일 완점 데이터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텍스트라고 안 하고 데이터라고 확장명을 지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 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텍스트라고 짓지 않은 건 실제로 여기는 데이터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을 가지고 데이터를 쓰거나 읽고자 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메모장을 가지고 그냥 읽으면 전혀 엉망인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건 한글이 깨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UTF-8과 MS-949의 한글 그 캐릭터 셋을 잘못 정하게 되면 한글이 깨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건 한글이 깨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일단 파일 완점 데이터라고 하는 형식을 만들어 놨고요. 이 상태에서 아웃풋 파일로 데이터를 일단은 하나 만들 겁니다. 아웃풋 파일로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아웃풋 파일 OS라고 하는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놈을 가지고요. 그대로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에다가 넘겨줬습니다. 이제 내가 DOS에다가 데이터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write int, write double, write character, write UTF, 그 다음에 플러시 시켰습니다. 그럼 잘 보시면 write int라고 하는 것은 35라고 하는 숫자를 썼는데 35라고 하는 숫자는 지금 4바이트를 썼단 말이죠. 그럼 4바이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 지금 요게 4바이트의 int 값으로 하나, 둘, 셋, 네 개가 35라고 하는 값으로 조합이 돼서 여기 4바이트가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 메모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읽는 툴이기 때문에 UTF-8이거나 MS-949냐에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문자를 조합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int라고 하는 것은 4바이트니까 35일 거예요. 그런데 UTF-8은 한글이면 3바이트, 또 영문이면 1바이트를 조합해서 글씨를 만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int 값 4개 중에서 위에 거 3개를 가지고 문자를 만드니까 다 깨지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자, 결국에는 여기 int 값으로
30을 집어넣고 더블로 5.8을 집어넣었다는 소리는 실제 메모장에는 하나, 둘, 셋, 넷, 인트로 4개가 쓰여질 거고요. 더블이라고 하는 놈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 되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라고 하는 놈으로 하나, 둘이 되어질 거란 말이죠. 자, 그럼 UTF 파일이라고 하는 놈이 이게 한 바이트든 두 바이트든 뭐 세 바이트든지 간에 그거를 각각 UTF 파일이라고 하는 놈의 조합으로 UTF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가변 바이트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1바이트, 어떨 때는 2바이트, 어떨 때는 3바이트를 가지고 이렇게 막 문자를 조합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조합은 전혀 엉망인 놈이겠죠. 자, 여기서 캐릭터 A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냥 한 바이트로 UTF로 그대로 읽힐 수 있으니까 읽는 거고요. 여기 UTF-8 안녕하세요라고 이런 글자 같은 경우는 제대로 읽힐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런 데이터들은 전혀 엉망인 것으로 나오겠죠. 이건 한글이 깨진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셨죠? 또 write UTF라고 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UTF로 원래 여러분들 그 기억나시나요? MS949가 만약에 디폴트 캐릭터 셋인 경우에는 내가 한글을 사용을 하게 되면 한글을 만약에 작성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MS949로 만들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반면에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만약에 데이터를 쓰게 되면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에서 write UTF를 이용해서 쓰시게 되면 그냥 UTF로 그냥 만들어집니다. 캐릭터 셋이 MS949가 됐던 UTF-8이 됐던 상관없이요. 자, 그럼 결국에는 이 데이터, 그래서 제가 텍스트라고 하는 파일을 확장명을 쓰지 않고 점 데이터라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가독성이 있는 숫자가 아니고 가독성이 있는 데이터가 아니거든요. 여기 있는 데이터가 물론 여기 뭐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것과 A라고 하는 것은 읽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전혀 의미 없는 숫자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조합된 문자들이.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쓰고요. 이번에는 데이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읽을 거예요. 자, 아까 작성했던 파일의 이름이 파일 완점 데이터거든요. 그 파일을 그대로 읽어가지고 와서요. 자,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놈으로 그 파일을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 인풋 스트림을 가지고 바로 리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데이터 인풋 스트림에다 연결했습니다. 그럼 데이터 인풋 스트림이라고 하는 필터가 연결된 거죠. 그러면 그 필터를 가지고 있는 DIS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읽을 수가 있겠죠. 아까 여러분들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순서로 집어넣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다시 지워볼게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int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는 더블, 그 다음에는 캐릭터, 그 다음에는 UTF 안녕하세요. 그럼 꺼낼 때도 마찬가지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꺼내야 됩니다. 그럼 제일 먼저 int를 꺼내야 되고요. 더블, 캐릭터, 그 다음에 문자열을 꺼내야 됩니다. 자, 꺼낸 순서 볼까요? read int, read double, read 캐릭터, 그리고 read UTF 하게 되면 각각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낸 데이터가 아까 내가 집어넣은 데이터랑 똑같죠. 물론 실제 파일점 데이터라고 하는 놈 안에서 그냥 그대로 문자로 읽게 되면 전혀 엉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거기 그 정보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정보를 거기에 맞춰서 바로 읽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데이터 인풋 스트림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을 설명드릴 때 제가 꼭 설명드리는 게 아까 무슨 뭐 485라고 하는 데이터를 보낼 때 결국엔 485 이렇게 이거 설명했던 거 기억하죠? 수신자에서 진짜로 485라고 하는 의미를 갖기 위해서 여기다가 어떤 후 처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거 처리 없이 그냥 내가 485를 보냈으면 꺼낼 때 그냥 485를 한 번에 꺼낼 수 있는 방법 그걸 제공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 인풋 스트림과 데이터 아웃풋 스트림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